안녕하세요.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2월달 벌써 중순입니다. 올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갔네요. 그죠? 다행히 지수도 2180에서 2500선까지 올라오다가 지금 최근 한 2450선 정도까지 그래도 어찌 됐든 많이 올라왔죠. 2180에서 2500선 언저리까지 왔었으니까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계좌도 많이 회복이 되셨길 바라고 또 이번 구간에도 대응 잘 하셨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제시해드린 지수 기준은 2470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지수 2470을 기준으로 이제 위쪽으로는 2540,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는 2390 정도의 좀 좁은 밴드, 한 1차 정도. 그래서 2470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비중 좀 줄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요 기준을 좀 넓히겠습니다. 2470은 지우시고요. 밴드의 폭을 2300,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2620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단 박스 전략을 지금까지 제시해드리면서 왔었는데, 이 중심 기준을 2470에서 2470은 이제 사라지는 거고, 위쪽으로는 2620,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한 2300선. 이 정도로 좀 폭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세 가지의 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2200의 선을 한번 그어보고, 그 다음에 2400의 선을 그어보고 2500의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거래대금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죠? 자, 여러분들 지갑에 10만 원이 있어요. 데이트 비용입니다. 데이트 비용. 10만 원이 있으면 영화 보면 한 3만 원 합니까? 뭐 간식도 간단하게 사고 영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뭐 식사 정도 할 수 있죠. 뭐 비싼 식당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 3만 원 내외에서. 그죠? 그리고 택시 타고 갈 수 있어요. 택시비 넉넉 잡고 한 2, 3만 원 정도.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한 10만 원 정도면. 그죠? 자, 근데 이 10만 원이 없고 한 7만 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갑에.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면 요거 영화 보는데 비용을 투자하고 식사하는데 비용을 투자하면 택시 타고 집에 못 가요.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그죠? 왜? 7만 원이라는 금액 내에서 현금을 활용을 해야 될 테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7만 원일 때, 요때가 2180이었다 이거예요. 거래대금이 한 7조 내외, 적어도 한 5조 내외 정도에서 움직였어요. 그죠? 그래서 7조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이거저거 다 살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죠? 우리가 작년도 6월 달부터 박스권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박스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코스피, 코스닥이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가운데 투자 심리를 호전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섹터가 뭐였냐? 이게 IT 반도체였다 이거예요. 작년도 내내 주식시장이 공포에 있었잖아요. 급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나왔었잖아요. 자, 모든 사람들이 패배에 젖어서 침울한 투자 심리가 최악인 상황에서 죽어있던 이 투자 심리를 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섹터가 IT 반도체였다 이거예요. 왜 IT 반도체였냐? IT 반도체가 대한민국에서 1등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서도 1등이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패권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IT 반도체 섹터의 바텀을 형성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투자 심리가 최악에서 스톱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사도 누가 사요? 금융상품들이 사요. 그래서 7만 원에서 거래대금 한 7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만 원, 9만 원까지 용돈이 늘어난 거예요. 지갑이 좀 채워진 거죠. 그러면은 7만 원에서 한 9만 원 정도 되면 뭐 팝콘 사 먹는 거에 콜라 하나 더 사 먹을 수 있는 거고, 식사할 때 돈가스 사 먹을 때, 그죠? 돈가스에 뭐 사이드 메뉴 추가로 더 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치즈 돈가스, 고구마 돈가스 이런 거 시킬 수도 있는 거, 우동 하나 정도는 더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집에는 택시 타고 못 가요. 버스 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택시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더 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IT 반도체를 가지고서 방어는 해줄 수 있는데 조금 더 늘어나면 금융주 정도가 매수에 참여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400까지 갔어요. 2,400까지 가는데 여기서는 배터리, 돈가스에 우동까지 시켜 먹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한 9조 5천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근데 택시는 못 한다 이거예요. 버스 타고 가야 돼요. 밤에 택시 타고 가면 한 2, 3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웬만한 거리는. 그죠? 그러니까 낙폭주들 가운데에서 뭐 자동차도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거고, 건설주도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언택트들도 조금 올라올 수 있는 거고, 게임주도 조금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테마주도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택시는 못 하는 거예요. 왜? 택시를 타려면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돈이 10만 원이나 12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고 택시를 하는데 이 종목을 바꿔보세요. 영화를 보는 걸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식사를 하는 거를 배터리라고 생각하고, 택시를 타는 거를 바이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1등 기업도 한번 볼까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70조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배터리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 한 127조, 128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죠? 그렇게 되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57조 내외 정도 되니까 이 종목들이 세 개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지수를 만드는데 절대적이다 이거예요. 근데 2,500 갈 때 바이오에 자금이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나 반도체가 에코프로나 LNF가 막 날아가더라도 이걸 쉽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바이오가 안 도와주니까, 바이오가 자금을 못 끌어오니까 위에서 머물렀던 주식들이 조금만 금리만 건드려도 뭐가 되는 겁니까?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 시장 구도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의 거래대금은 8조 내외 정도, 즉 영화하고 식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래대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깰 생각은 없는 겁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시장 구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450이라는 얘기는 2200, 2300대보다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총량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시가총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지. 100만 원짜리가 120만 원 된 거예요. 그럼 100만 원짜리 한 주 살 때하고 120만 원대 한 주 살 거하고 120만 원에서 10% 올릴 때하고 100만 원대 10% 올릴 거하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즉 거래대금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부 주식들의 급등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매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세를 보거나 현상을 보게 되면 쫓아가게 되죠.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거에 정반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메시지를 줬어요. 어떤 메시지를 줬냐면, 자, 어떤 주식을 살까요? 3,300에서 2,200까지 폭락하는데 생존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생존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만약에 매수를 하려면 그 전에 손절을 했겠지. 50% 손절하거나 70% 손절한 다음에 매수를 했겠지. 그리고 여기서 경험을 했잖아요. 꼭지에서 사면 답 없는 거. 유동성이 없을 때. 그리고 또 반대로 경험됐어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악재 나오거나 폭락이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자본주의를 믿어라. 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경험을 했다니까? 어떤 경험을 했냐면 꼭지에서 사면 또 1년 동안 약 먹고 지내야 돼요. 답 안 나온다고. 근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 또 꼭지에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반대로 해야 된다고. 뭘 기다려야 돼요? 악재 나오는 거 기다려요. 이런 악재들 나올 때마다 사두면 이런 게 다 돈이 되는 겁니다. 왜? 자본주의는 이익을 쫓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구도가 계속 커질 수 있어요. 폭을 넓혀가면서. 그래서 지수는 좀 멀쩡하더라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잘 가다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죽어 있다가 갑자기 그냥 제로 나오면서 뭐 상한가 2번도 갈 수 있는 거고, 현재 시장 구조가 이렇다고.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먼저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거냐면 여기서 무조건 올라갈 거다, 무조건 하락할 거다, 이런 거 베팅 자체를 아예 하지 마세요. 전망도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전망 틀린다고 여러분. 전망 1도 하지 말고 예측 1도 하지 마세요. 올라가도 유리한 상황, 떨어져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라고. 포트 상황을. 올라가도 땡큐, 떨어져도 땡큐인 상황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현금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사고 싶은 주식 비중 20%잖아요? 10%만 가지고 있어요. 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10%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대응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식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별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럼 그 다음에 대안이 또 나오는 거지. 금리 인상 기조에서 경기 부양으로 바뀌기 전까지 최대 핵심은 이 박스권 내에서 현금 관리다. 그리고 비중 관리다. 배터리를 LG에너지솔루션을 삼성 SDI를 30% 들어갔다가 한 15% 회수하고 현금 만들어놨다가 또 떨어지면 거기 15% 또 현금 또 투입했다가 또 회수했다가 이런 식으로. 반도체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는 안 파는 거예요. 절반이면 절반, 3분의 1이면 3분의 1. 계속 회수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떨어지면 또 사는 거고. 왜? 추세 상승장으로 가려면 금리 기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생각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또 폭락 기다리는 거예요. 악재 터트리는 기업들 나올 때까지. 안 나오면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을 대응을 하는 거고. 지금 배터리는 이미 2200대 샀어야 되고 2300대 샀어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구도에서 가장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종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격대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48만 원 이하에서 담으라는 의견도 들었었다가 이전에 35, 39만 원 이런 의견 좀 드렸었는데 요새는 제가 잘 얘기 안 합니다.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잘.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석투자가 상황을 기다리고 있구나. 기업들이 가격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펀더멘탈. 언제? 쌀 때. 권리금 못 받았을 때. 흑자난 기업이 적자 밸류 있었을 때. 근데 어느 정도 밸류를 회복하잖아요. 그러면은 가격도 중요한데 나중에 회복을 해줍니다. 근데 그 중간에 실수가 또 나와요. 사람들 실수가.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지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결국 수렴해요. 그래서 가격보다는 상황으로 살 때가 훨씬 더 싸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제가 2021년도 8월 달에 3,000대부터 좋은 기업 싸게 사야 된다 하면서 지금까지 왔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도 또 배운 거예요.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 주도주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고 진작에 샀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니 48만 원 밑에 44만 원 여기서는 안 사고 왜 여기서 살 생각을 해요? 이게 살 기회가 많았는데 못 산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못 샀느냐? 사고 싶었는데. 다른 주식 물려서서 못 샀거나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샀거나 그래서 못 샀을 거예요. 저점 맞추려고 하다가 못 샀거나. 그죠? 다른 일보다 못 사거나.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주식 올라오니까 다른 주식 또 올라오니까 이제 매수가나 좀 수익권 돌아서니까 팔고 또 다시 살려고 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유리한 가격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유자의 영역인 거예요. 보유자의 영역에서 두 번에 나눠서 팔 거냐, 세 번에 나눠서 팔 거냐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원하는 자리가 올 때까지. 제가 기다리는 거는 46 이하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오면 말고예요. 안 오면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대응하지 뭐 이 정도예요. 이해되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배터리에서 계속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했었던 게 LNF예요. 얼마까지 더 갈까? LNF는 17만 원에 사야 되는 기업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었을 때가 17만 원이었잖아요. 17, 14, 21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세 가지의 가격. 살 수 있는 게 정말 많았어요. 한 달 내내였었어요. 그리고 21만 원 넘어갔어요. 모르는 거예요. 선물 받는 겁니다. 올라가면. 근데 이미 샀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미 샀어야 된다. 지금 살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없는데 그러면 기다려야죠. 더 좋은 타이밍을. 앞으로 주식은 기다렸다가 살 수 있는 능력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느냐? 과연. 못 기다리면 또 꼭지에서 따라다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LNF도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면 보너스예요. 자, 그 다음에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도 이미 샀어야 되는 주식인 거예요. 50만 원에서 52만 원, 그리고 이제 77만 원, 이 정도에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매도를 했었는데, 요 구간에서는 못 샀어요. 대신 이제 LNF나 여러분한테
뭐 일진 머티리얼즈 5만 1,000원, 5만 7,000원 추천 좀 드렸었지 않습니까? 지금 구간 70만 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가격이 73에서 74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게임에는 참여 안 하는 거예요. 이유는 불리해서.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냐? 반대로 떨어지면. 치명적인데? 이미 샀어야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좋은 기업은 싸게 사야 돼요. 내가 만약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럼 다음 대안을 기다려야죠. 그래야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구간이다. 유동성이 막 터진다. 그러면 파는 시기를 미뤄야죠. 차라리 고점에서 기간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래야 살아남아요. 유동성이 뿌려지는 시장이 아니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워낙 많이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치 상향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기간, 바텀을 형성하는 기간. 아시겠죠? 서버 쪽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었냐면 재고에 대한 문제인데 이 재고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안 됐죠. 재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6개월 동안 쌓여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물량이. 그죠? 근데 2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럼 이제 4개월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인텔의 사파이어 관련된 이런 물량들도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번 구간에 그냥 회복해 주는 거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아, 저점 매도는 안 했구나.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히 얘네들을 가지고서 ING는 할 수 있구나 정도. 그리고 비싸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이닉스는 목표치가 다 상향된 겁니다. 밑에서 올라간 거고 이전에 85,000원 가격은 잊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 높아진 거예요. 85,000원이 8만원대 후반으로 높아진 거고 92,000원이 9만원대 후반으로 높아진 겁니다. 10만원대 초반으로. 그리고 얘네들은 좀 답답했지만 어떤 주식들이 괜찮았냐면 소부장 주식들이 괜찮았어요. 소부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부장,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수 방어 역할도 했지만 수익률 게임을 펼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안을 이야기했던 게 소부장입니다. 근데 소부장 삼총사죠.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 그죠? 그래서 이 세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면 동진 세미캠, 그 다음에 솔브레인, 그 다음에 이게 한솔 케미칼이었을 거예요. 장비보다는 소재를 먼저 좀 공략을 해라.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9월 달에서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수익률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배터리 중심으로만 수익률이 나왔고 그러다가 이번에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소외받았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포스코 케미칼이 대박이 났기 때문에 계좌로는 플러스를 돌려놨다고. 걔가 워낙 크게 터졌기 때문에. 근데 그때 소외받았던 주식이 지금 회복이 됐죠. 그죠? 그럼 배터리에서 한번 계좌 크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당시 마이너스 발생했던 주식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틈에 얘는 수익이 안 났지만 어디서 수익이 나요? 얘네들 가지고서 늘어나잖아요. 계속 계좌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근데 지수는 계속 바쁜데? 이게 하나하나 수익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유동성 축소되는 구간에서는. 그래서 종목을 보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한 4만 원 정도 갔습니까? 그때가 한 21만 원 정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한 10% 정도 수익이 났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 그때가 아마 3만 1,000원이었을 거예요. 이것도 한 3만 7천 원 정도. 그럼 이건 따라갑니까? 보유자의 영역인 거예요. 근데 고점을 잡으려고 하는 건 반대 의견입니다. 반도체는 추세 전환은 전 어렵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절반 이상은 확보해라. 그리고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요 가격이 가까울 때까지. 요거보다는 좀 높아질 거라 봅니다. 다시 공략을 한다면.
그리고 한솔케미칼도 오늘 23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23만 원까지. 그죠? 이것도 아마 다 수익으로 전환되셨을 거예요. 23만 원까지.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솔브레인,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그 다음에 이제 한솔케미칼 특징이 반도체 소재인데 뭘 가지고 있어요? 배터리를 가지고 있죠. 포스코 홀딩스, 철강에 뭐가 붙었어요? 배터리가 붙었죠. LG 화학, 케미칼, 화학이 뭐가 붙었어요? 양극재, 배터리가 붙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9월 달에서 11월 달, 1월 달, 2월 달 반도체여도 배터리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고 철강이어도 배터리 사업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추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주식들이 사실상 이번 구간에 계좌에 보탬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 구간으로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들 주식으로 한번 돌아온 거예요. 이들 주식으로 한번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소부장은 저점과 저점이 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고 고점과 고점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한 절반 정도 챙겼으면 또 다시 기다리는 겁니다. 밴드 하단에 왔을 때. 그래서 팔았던 물량은 또 같은 물량으로 사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지수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하고 바이오제약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바이오제약하고 언택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주도 산업군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